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 있는 한번 대치 뼈아대 오늘 폴라리스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읽어드릴게요.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좌절하지 말자. 때로는 한계 상황 때문에 큰 일을 해내기도 한다. 탈출구가 막혔을 때에만 돌파구가 있는 법이다. 이거는 사례가 너무 많은데 지금 제가 이제 최근에 이거 어떤 사례로 해드릴까 하니까 가장 와닿는 사례가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와 쌍벽을 이루는 것이 이제 SK 하이닉스인데 이제 최태원 회장이 인수하기 전에는 하이닉스였죠. 그 전에 이제 하이닉스가 그걸 거예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까먹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현대랑 LG랑 합친 걸 거예요. 그게 현대 반도체랑 LG랑 합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저랑 제일 친한 형이 하이닉스 출신이고 하이닉스에서 있다가 박사받으러 NES 왔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그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나중에 이게 팩트 아시는 분들이 뼈아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래서 거기는 현대와 LG의 문화가 공존한다 그랬어요. 아무튼 왜냐면 빅3가 다 반도체 맨 처음에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다 포기하고 삼성만 살아남았고 현대도 LCD 같은 거 다 BOE로 팔아버리고 그랬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똑같은 반도체 업체였지만 삼성은 계속 승승장구했고 하이닉스는 부도 날 뻔한 결국에 부도 날 뻔 해갖고 막 그거 모두 신청하고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제 매각이 된 거죠. 결국에는 자기네가 혼자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게 반도체 라인은 100나노에서 80나노, 80나노에서 70나노 이렇게 선폭을 줄이는 공정이 최대 그렇죠. 일인데 네. 그걸 이제 줄일 때마다 라인을 새로 깔아야 돼요. 그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러네. 몇 천억 단위, 최소 몇 천억에서 이제 몇 조 단위로 드는데 이제 공장까지 지면은 수조까지 드는데 제가 이제 엄청난 산업이네요, 진짜. 라인 하나 까는데 3, 4조. 거기에 이제 포토 리소그래피라고 판화 공정이에요. 그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회로 같은 거를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막 그리는 게 아니라 판화처럼 딱딱 찍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포토 리소그래피라는 게 있는데 그 장비가 제일 비싸요. 그 장비가 제일 비싸고 이제 그런 기술들을 이스라엘이랑 이런 데가 꽉 잡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뭐로 돈 버냐면 그런 기술력이 대단해요, 생각보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광학 기술을 꽉 잡고 있어갖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삼성이 돈 많이 벌면 이스라엘 그 광학 회사들이 일본 회사들이 돈을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기술이 없어요. 근데 아무튼 이게 제가 정확한 거는 이제 그 잘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잘 달아주시면 좋은데 업계 관계자분들 제가 반도체 전공은 아니어서 근데 그 맥락은 이래요. 라인을 예를 들어 내가 100나노에서 이제 80나노로 간다. 그럼 새로 깔아야 되면은 이제 1조가 든다고 쳐요. 근데 하이닉스는 그때 돈이 없었거든요. 진짜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로 돈이 없었냐면 이거 제가 들은 거라서 제가 틀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형한테 들었을 때는 우리는 보너스 받을 때 거기는 쿠폰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쿠폰으로 나눠주고 그랬어요. 너무 비교가 가슴 아프다. 네, 약간 똑같은 반도체 전공자인데 그러니까. 너무 이게 슬픈 얘기. 이거 한계 상황 정도, 최악 상황 정도 아니라 짜증 진짜 폭발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했다가 우리 회사도 PS 쿠폰을 받으면 나갈지도 것 같은데. 나갈지도 몰라. 근데 이제 어떻게 됐냐? 진짜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돈을 못 버는 시절이 있었어요. 막 그 지금이야 디램이 모바일 때문에 막 올라갔지만 완전 디램이 막 그때 어느 정도로 우리가 막 농담하고 그랬냐면은 디램 떨어졌다 버려 그거 1,000원밖에 안 해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디램이 똥값이 돼갖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못 벌죠. 돈을 못 버니까 그러다가 이제 하이닉스 이제 망하게 생겼고 하이닉스가 진짜 기적을 한번 일으킨 적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거기 이제 임원들이랑 임직원들이 모여서 이대로 회사 나갈래 아니면 마지막으로 한번 도전할래 그런 거예요. 진짜 한계 상황이에요. 이거는 다른 한계 상황 솔직히 나는 요게 비교가 되는 게 있나 싶을 정도예요. 개인의 죽음 이런 거 빼고는 조직의 한계 상황 이거보다 더 대단한 거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라인 까지 말고 개조를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개조가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해본 선례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세부 상황은 모르는데 모르죠 그 내부 상황. 근데 어쨌든 그걸 뚝딱뚝딱 개조를 해서 라인을 안 깔고 그 선폭을 줄이는 공정을 한번 성공시킨 거예요. 저는 전공자니까 그 포토리소그래피를 어떻게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한데 아무튼 혁신을 한 거네. 아무튼 혁신을 했어요. 아무튼 그게 실화예요, 실화. 그래서 ROI가 무한대가 나온 거예요. 왜냐면 들어간 돈이 없는데 그때 그래서 막 그 지표 있잖아, 지표. ROI 무한대는 정말 그러니까 그 지표가 있잖아, 투자 지표가 제가 거기서 되게 참신하다. 그 주식 그래서 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다 똑같은 말이었어. 이게 그러네, 무한대가 나오겠네. 투자를 몇 천억 몇 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영업이익이면 몇 천억씩 나오니까 그렇겠지.
왜냐면 이 산업은 치킨 게임이라서 뭐 엄청 쏟아부어서 다 죽이고 몇천억 가져가고 그런 구조인데 뭐랄까 치킨 게임에서 치킨을 안 튀기고 배달을 성공했다고 해야 되나 진짜? 띵동만 했는데 돈을 줬다 그래야 되나?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 대단하네요. 그래서 근데 그게 성공을 해서 그때 반등 쳐갖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주변 지인 2명이 그때부터 자기는 하이닉스의 확신을 가져갖고 아. 주식을 사서 모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다 은퇴했어요. 아, 돈 정말 많이 벌었어요. 야, 그것도 리마커블 아, 하네요. 정말 아시잖아요. 그게 그분들은 또 정점에 잘 팔았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 제 정확히 숫자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주식 여러분 차트 보시면 알아. 하이닉스가 진짜 바닥 찍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막 대여섯 배, 10배 막 이렇게 올라간 시절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그것도 차트 보면 다 나오니까. 근데 그분들 다 은퇴했어요. 그분 한 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느 정도로 했냐? 취했나? 어느 정도로 했냐면은 자기는 너무 확신을 본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안 잘 될 수가 없다고 위해서는. 그래서 자가 주택이었는데 전세로 빼고 남은 돈을 투자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되게 잘 풀린 케이스고. 그러니까 내가 잘 됐지만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안 풀린 케이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 몇 억을 넣었는데 막 몇 배가 된 거야, 몇 배. 아. 그래서 은퇴했다니까요. 50 전에 은퇴하셨어요. 그러면서 다 저쪽에 진짜 제 지인이랑 다 알아요. 서해안 쪽에 그거 뭐냐 그 전원주택 짓고 맨날 놀러 오라고 안 가거든요. 저 장인어른도 전원주택 있어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아예 생각보다 힘들어요. 집안 자랑하네. 그 잡초도 많이 뽑아야 되고 여러분 그 유튜브 말고 그 블로그에 그 대박난 얘기가 있어요. 전원주택에 살지 말아야 하는 얘기. 아니 저도 신 박사님한테 얘기 들었을 때 처음에 오 했는데 나도 같이 가서 일해드려야 되나? 아유 진짜 잡일도 진짜 되게 많고 되게 넓잖아요 거기. 그 다음에 뭐 모기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뭐 아니 얼마 전에 그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영업이익 그 보니까 하이닉스가 2위 1위 삼성전자 사업을 하고 그 둘 빼면은 거의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냥 제가 이제 나중에 저희가 신박사 TV나 이런 데서 고 작가님에게 솔직히 특집으로 한번 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우리 뼈아대나 신박사 TV니까 말할 수 있는 거. 솔직히 그 비정상적으로 사고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못 말해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상위 1%가 소득세를 한 40~50% 낼 거예요. 40~50%. 세수가 10%가 소득의 상위 10%가 우리나라 소득세의 80몇 %까지 내요. 이 숫자도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게 이제 제가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OECD에서 우리가 그게 사실상 1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자가 돈을 많이 내는 나라입니다. 많이 내죠. 저랑 고 작가님은 그 1% 구간은 아니고 한 3~4% 구간인데 저희는 그런 거 내는 거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서 뭐 부자 새끼들한테 돈 더 걷어서 뭐 해야 된다. 그냥 우리 벌면 반은 우리 돈 아니야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복지를 하고 싶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한테 더 걷어야 돼.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거는 뭐 여기서 이 새끼네 막 이 새끼네 뭐 또 자유한국당이네 뭐 또 이러시는 분 나오는데 저 자유한국당 아니고요. 근데 저는 항상 그러지만 뭐 무능한 건 비등비등한 것 같은데 조금 덜 거짓말하는 집단에 투표를 던지는 거죠 이제. 근데 아무튼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도 똑같아요. 한 뭐 10개 기업인가? 거기가 내는 법인세가 우리나라 그 법인세 한 또 7~80%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 근데 되게 웃긴 게 저도 이것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폴라리스 때는 우리가 편하게 대화하니까 그 실효세율은 또 엄청 높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이 벌고 많이 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또 그러면은 여러분 국가 세수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가가치세도 있고 소비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고 상속세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소득세랑 법인세가 세수 중에 원투예요. 그냥 다른 나라보다 소득세랑 법인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정말 많이 내는 구조예요. 우리 보통 생각과 다르게. 그 다음에 상속세도 보통 OECD는 상속세가 세수의 0.5%에서 0.6% 정도 되는데 우리는 1.7%예요. 안 그럴 것 같지? 막 우리나라 여러분 막 개새끼들 막 비리만 저지르고 그럴 것 같죠?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권력이 정점에 있는 그런 기업가들이 그런 게 보여서 그렇지. 그걸 우회적으로 피해가는 걸 봐서 다 그렇다 생각하지 그분들 말고는 힘이 없어요. 저는 우리 뼈아대랑 신박사 TV 이런 걸 중심으로 뭐 체인지 그라운드까지는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중심으로
열심히 벌고 부자 되셔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셨으면 좋겠고 세금 올바르게 내는 게 되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문화가 자리 잡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늘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그게 함의가 있지만 위너 테이크스 올이잖아요. 그러면 소수가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결국 말씀하신 대로 그 소수가 돈을 최대한 많이 내서 같이 성장하고 공동체가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다시 한번 이제 잠깐 3,000%로 빠졌었는데 한계 상황으로 돌아오면은 체인지 그라운드도 똑같습니다. 옛날에 이제 체인지 그라운드가 더 잘하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오히려 한계 상황 더 잘하려고 그랬는데 왜 더 잘 안 될까? 그게 웃긴 거잖아요. 더 노력했는데.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꿀팁 하나 드리면은 요즘에 이제 카드 뉴스가 옛날만큼은 잘 안 되지만 여전히 잘 될 땐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카드 뉴스를 뭐 예쁘게 만들고 그림을 더 넣고 막 디자인을 더 많이 넣으면은 무조건 장땡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우리가 실험을 했죠. 그냥 아무 그림도 안 넣는 카드 뉴스를 많이 해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아무 그림도 없어요. 그냥 솔직히 글로만 써도 되는데 그걸 굳이 카드 뉴스를 한 거예요. 이 인간이 많이 했죠. 네, 근데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게. 크게 나 아직도 그 충격스러운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카드 뉴스가 유행했을 때 그런 생각 지배적이었는데요. 영준이가 생뚱맞게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림이 없어. 아니 그 밑줄 그은 거 있잖아. 노트 같은 거에. 노트 같은 거에 그냥 글만 올린 거예요. 글도 되게 빡빡하게 넣어가지고. 근데 그게 몇천 공유 됐죠? 뭐 만공이 된 그러니까. 것도 있죠. 만공이 된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당시 이게 상식 밖의 행동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이제 컨텐츠 트랩이었던 것들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됐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 한계 상황이에요. 막 내가 막 진짜 노력을 했는데도 안 돼. 내가 혼신의 힘을 했는데도 안 돼. 근데 그게 어때요? 그래서 이제 다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 방향이 틀리지 않았나? 다른 방향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한계 상황은 아니지만 제가 나중에 이거는 한 앞으로 5년 뒤에 공개할 수 있으려나 이게 언제 공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안 하다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원인은 이제 저 때문인데 제가 그 어떤 분을 만나고 깊은 빡침을 얻어갖고 한계 상황은 아닌데 빡침 상황? 진짜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진짜. 상장 기념을 하는 걸로? 진짜 상장되는 기념으로 기부 한 100억 때리면서 누군가를 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왜냐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잖아요 제가. 저는 잘 알고 있죠. 예. 제가 진짜 뒷받침을 겪어서 그거를 이제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도 유튜브 잘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를 해서 되게 빠른 속도로 키운 거예요. 예. 고맙기도 하잖아. 고마워요. 고마운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공부 많이 했잖아. 네, 그래서 한계 상황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저한테. 이거는 우리 완벽한 공부 끝나고 그다음에 일초일장 우리가 연속 강의 시작하는데 좀 깊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고 절대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셨죠? 다들 기운 내시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안 보이던 돌파구를 찾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 써놨듯이 막혔을 때만 돌파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안 막혔는데 무슨 허공에다 돌파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 힘드시겠죠.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힘든 상황 위로해드릴 테니까 정말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고 좌절을 하지 마세요. 다른 관점 보면은 잘 될 때보다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그랬어요. 여러 번. 하이닉스 보세요. 아셨죠? 지금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몰라요. 깜놀했어.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